안녕하세요. 나합격 유통관리사 2급. 우리가 이번엔 지식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식 경영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먼저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식 경영 KM, Knowledge Management 이렇게 영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KM, 지식 경영. 자, 지식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요. 그리고 이 고객에게 이런 가치를 제공하고 그 지식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런 지식을 창조된 지식을 구축해서 조직 학습이나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형식지 뒤에서 나옵니다. 형식지와 암묵지 그리고 전체적인 협력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지식 경영입니다. 어쨌든 지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가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 정보화된 그런 자료에서 체계화시켜서 목적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정보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적인 과정이 바로 뭐다? 지식 창출 과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식 창출 과정. 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회사에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 체계화된 분류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도서관형 분류, 그리고 계층형 분류, 인과, 원인과 결과를 인과라고 하죠. 그리고 요인 분해형, 우리가 요소들을 개념을 분해하는 게 요인 분해형, 시계 열정, 이건 시간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서관, 우리가 알파벳, 기호, 종류 이런 것들로 분류하는 게 도서관 분류. 이런 것들이 예시들이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은 같은 우리가 알파벳, 기호 그런 종류별로 구분하는 건 도서관형 분류. 그리고 계층형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 중, 하 이런 계층을 나눈 것들이 계층형 분류. 그리고 원인, 결과, 뭐 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인과형이고요. 그리고 요인 분해형은 추상적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굳이 하위 개념으로 쪼개서 개념화하는 게 요인 분해형.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시간적인 분류를 시계열적 분류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아시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구분했었지 라고 다시 되새기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지식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습 조직, 그런 학습하게 되는 조직에 구비 조건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 지식 경영을요, 학습 결과 있죠? 결과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합격, 불합격, 아니면은 그 점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목표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또한 그 각각의 업무들이 있으시잖아요. 회사 하면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와 지식 관리는 연계해서 수행해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디어 교환을 자극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장벽을 없애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학습 포럼이나 학습 프로그램 활성화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업의 경영이 지식 경영입니다. 창의력을 개발하시고요. 또 학습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지식 경영을 위한 학습 조직이에요. 너무 좋은 학습 조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식 경험을 통해서 그 각각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식 보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창출하는 그런 경영 활동이 지식 경영입니다. 지식 경영과 관련된 이론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노나카의 지식 전환 프로세스 SECI 모델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순서를 보셔야 돼요. 공동화, 같은 말로 사회화라고 하고요. 이것이 표출되면 외제화,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거죠. 다른 분야와 연결되고 종합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이 스스로 내면화되고 내재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공동적인 것들이 외부로 나타나고 표출되고 외재화되고 연결 그 다음에 개인 스스로의 내면화되는 이 네 가지 순서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럴 때 이 암묵지, 그다음에 명시적 지식, 형식지 요 세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암묵지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알고는 있어요. 이걸 체화됐다라고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겉으로 나타내기가 좀 애매한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 그런 고도의 그런 장인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이 암묵지라고 하는 거죠. 자, 명시적 지식은요. 명시됐다라는 것은 체계화된 지식으로 목록이 있고 계약,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 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시적 지식. 그래서 내면화 단계 있죠? 바로 네 번째 매너화 단계에서는 형식적 지식을
암묵적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자, 그럼 형식지는 뭐냐?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겉으로 표현된 지식, 문서와 데이터화된 지식이 보다 형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암묵지 별표, 형식지 별표. 자, 암묵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 그다음 형식지는 문서화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책 보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다 문서화된 형식지예요. 또 지식 영역 프로세스, 우리가 아까 1번, 2번, 3번, 4번 표출했는데 공동화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를 얻는 과정. 표출하는 암묵지에서 형식지, 그리고 연결하는 형식지에서 형식지, 내면화는 우리가 글로 된 것을 우리가 내면화되는 그런 과정. 또 요거를 짝꿍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외워질 때는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입으로 말해야 그게 뇌 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지식의 변화 과정은요, 직선적이 아닌 복합 상승작용이 나타나는 나성형,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두세 번 보셔야 전체 시험장 가서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의 창조는 암묵지, 알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 형식지화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게 지식의 창조라고 합니다. 자, 윙이에요. 윙이의 지식 경영 모델이란 이론이 있어요. 사실 지식, 개념 지식, 기대 지식, 방법 지식. 요 네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식은 데이터예요. 그리고 인간 관계, 관찰이 가능하고 검증한 콘텐츠. 개념 지식은 각각에 대한 지식의 체계나 관점. 그리고 기대는 사람이 있겠죠. 전문가가 판단하거나 아는 사람의 판단, 아니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들이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인데 조금 내용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예시들을 보면서 사실적인 건 데이터, 인간관계, 개념적 지식은 각각 체계, 기대 지식은 사람이 나오겠죠. 방법적 지식은 추론, 그다음에 전략,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기대랑 방법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 나왔다 하면 기대 지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 문화 그리고 지식의 문화 이런 게 있는데 롱테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롱테일 법칙. 20대 80의 발생의 확률로 적은 부분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소해 보이는 80%의 다수가 20%의 소수의 핵심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이론이 롱테일의 법칙입니다. 이런 예시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롱테일 법칙. 자, 그리고 지식 경영의 프로세스, 지식 경영의 단계는 지식 경영 분석 기술의 출현 그리고 발전 단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리포트, 기록을 해놓은 거죠. 스코어 카드와 대시보드 우리가 나타내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식 경영이 왜 경영기법의 하나인데 이게 왜 최근에 자리 잡게 됐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각각의 지식 경영은 프로젝트성의 지식을 재활용할 수 있고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식 경영은 좀 복잡하죠. 다양한 지식들이 이제 융합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지식 경영이 최근에 제가 경영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또한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지식 기반으로 혁신해서 또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화, 토론, 장려해서 그리고 각각의 그 조직을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경영 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다양한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요. 먼저 브레인스토밍. 자, 브레인, 뇌에다가 폭풍을 한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의견을 내보세요 하는 거 있죠? 그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둘 이상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비구조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다양하게 얘기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브레인스토밍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스토리는 우리 각각의 조직을 학습을 증대시키고 공통의 가치와 규칙을 커뮤니케이션, 대화에서 암묵적 지식을 포착, 그리고 코드 전달하는 뛰어난 도구다.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델파이 나왔다면 바로 전문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그런 질문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델파이 방법. 자, 인터뷰는요, 암묵적 지식,
그 각각의 고객이나 소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형식적 글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죠.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는 게 인터뷰. 자, 그다음에 현장 관찰은 관찰 대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할 때 관찰하고 그걸 해석하고 기록하고 이런 내용이 현장 관찰입니다. 자, 스캔버는요. SCAMPER 각각의 그 앞글자를 딴 7개 영어 단어 알파벳의 그런 특징적인 창의성 해결 방법이에요. 첫 번째 S는 대치, 그다음에 C는 결합, 그다음에 A는 응용, 그다음에 수정,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 제거, 재구성.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7개의 영어 단어의 그 뜻을 가지고 한번 다양한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경영과학 관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것을 변수를 통제 가능성을 하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예시 모형을 구축하고 예시 모형의 정확도나 신뢰도를 확인하면서 실행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경영 과정이 있어요. 오프쇼링,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긱 이코노미. 각각의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유행적인 경영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앞으로 더 추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최근 경제 이런 마케팅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나하나 추가로 쌓으셔야 돼요. 우리가 유통관리사 2급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뭔가 창의성이 높은 그런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다 보시고 그다음에 잠깐 뭔가 인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을 첨가하셔야겠죠. 자, 먼저 오프쇼링입니다. 회사 업무의 일부를 해외에 맡겨 처리하는 거. 해외에 맡겨 처리하는 게 오프쇼링이에요. 아웃소싱, 우리가 회사의 업무를 다른 회사에다가 인제 맡기는 경우 있죠. 그걸 아웃소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외국으로 확대시켰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IT, 이 정보기술이나 지원이 콜센터를 한정되었는데 지금은 디자인, 회계,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코딩이나 이런 것도 해외에서 그런 업무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과정이고 특히 인건비가 낮은 그런 해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쇼링은 생산, 제조, 서비스 업종 등 망라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커스터마이징.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거를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주문 제작하는 의미가 커스터마이즈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인제 자기 강아지가 너무 예뻐요. 그럼 강아지와 관련된 것을 사진을 넣어서 뭐 제품을 만들고 이런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설정하게 해서 기능을 변경하는 게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커스터마이즈. 자, 그리고 매스라는 말 자체가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매스, MASS. 대량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고객화한다는 얘기죠. 대량 맞춤 생산. 자, 그리고 긱, 이코노미라는 거는 긱. 우리가 인제 기기란 뜻이 임시로 하는 일, 그리고 경제, 이코노미란 뜻으로 디지털 장터에서 우리가 인제 각각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긱 이코노미 관련된 용어입니다. 또한 이제 지식 경영의 정보 기술 참 요새 핫하죠? 챗GPT처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유통 관리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IT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초적인 것 다 간다 생각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자, 먼저 인공지능 했을 때 인공지능 AI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과 AI가 낯설게 느껴지시죠? 자, 지식 경영에서 AI가 가장 큰 범위에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지능으로 사고학습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보기술 분야가 AI입니다. 인공지능. 자, 그리고 머신러닝 바로 ML입니다. 머신러닝. 컴퓨터 프로그램이 많은 데이터 처리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문제 해결하는 수행 방법.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하나 더 써놓을까요? 기계학습.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랑 우리가 한글이랑 되게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중복돼 있으면 좀 이게 다른 용어처럼 느껴져요. 자, 그다음에 딥러닝. 딥러닝은 우리가 기계학습, 바로 머신러닝의 기술 종류 중 인공신경망의 수많은 계층 형태로 연결한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중앙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탈중앙 시스템, 그리고 장부에 해당하는 딥러닝은 누구에나 공개되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독특한 구조적 특징에 기인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분산된 장부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각 노드, 각각의 그런 검증과 합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일치 도달하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퍼지 논리,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자대 교수에서 도입되었고 모호한 상태,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을 우리 얘기를 하고요. 신경망,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데 뇌를 이용해서 문제 처리하는 방법을 신경망 이론, 유전자 알고리즘은 생물의 진화 과정을 기반으로 한 것, 동적 계획법, 이것은 동태 계획법이라고 해서 최고로 최적성의 원리에 따라서 단계의 결정 과정을 수집하는 걸 동적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문제 풀 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그 관련해서 지식관리 시스템 KMS가 있습니다. 자,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가 지식이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틀을 바꾸어 혁신에 단행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조직 내 전문화, 관리적 활동을 대상으로 정보나 데이터가 아닌 조직의 지식을 창출, 수집, 조직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구축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정의한다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KMS, 지식관리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업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 작업자가 주요 기업 지식을 생성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KMS에 저장된 지식은 프로세스, 절차, 특허, 참고자료, 계산식, 최선의 업무 지침서, 예측자료, 주요 보관자료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용될 수 있는 정보기술은 뭐냐? 앞서 보셨던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 인트라넷, 웹사이트, 그룹웨어, 지식베이스, 온라인 토론 그룹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통업체, 우리 지금 유통관리사 배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지식관리 시스템에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동종업계의 다양한 우수 사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공유할 수 있고 각각의 지식을 획득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기업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지식을 활용해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관련해서 지식을 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시면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그리고 창출 임무가 있는 기술자, 과학자, 지식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전문화된 시스템을 지식 작업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